네, 지혜투자클럽입니다. 셀트리온 서정진식 발로 뛴 현장 개념. 자, 미국 시장 진출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증권사들의 목표가는 줄줄이 상향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주가는 오늘 시장 영향을 받으면서 이제 17만 1,800원대까지 이제 하락하면서 마감을 지었습니다. 이 부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개장 이후의 미증시 흐름부터 한번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틀 동안 이제 하락 흐름들이 계속 나왔는데요. 자, 지금 이제 장중에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68.01, 나스닥 같은 경우는 다시 일단 마이너스 전환이고요. 중소형주 중심 러셀 2000 같은 경우에도 0.90%, 유가는 좀 빠지고 있고 금값은 상승. 자, S&P 500 같은 경우에도 좀 빠지고 있는 어떤 흐름입니다. 종목으로 잠깐 좀 살펴봐 드리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쪽에서는 엔비디아하고 AMD 요런 쪽이 일단 강보합세 흐름이고요. 다우지수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중국 쪽에 영향이 있는 종목들은 최근 별로 안 좋습니다. 테슬라, 애플 이런 쪽. 그리고 이 보험사인 이제 유나이티드 헬스 그룹이 한 5%로 이 다우지수 구성 종목 중에서는 가장 강하게 일단 움직이고요. 인공지능 관련되는 부분 쪽에서는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 여기가 강한 흐름을 지금 좀 보여주고 있고요. 전기차 쪽은 이제 최근에 테슬라가 그 인원 감원 이런 부분이 나오면서 지금 전반적으로 여기는 좀 분위기 좀 마이너스가 좀 많고요. 헬스케어 쪽에서도 마이너스가 좀 더 많은 흐름입니다.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이 이제 5%고 가장 보이고 노보나 모더나 같은 경우가 한 1%. 금융주들이 최근에 이제 생각보다 실적들 우려감으로 좀 빠졌는데 모건스탠리는 지금 한 3% 반등세이 나오고 4월달, 3월달에도 가장 강했던 게 이제 그 미국 쪽에서는 오히려 이제 에너지 관련주였거든요. 그래서 유가 관련되는 부분 오늘 좀 약세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고 원자재 쪽에는 최근에 이제 러시아 제재로 구리 이런 쪽이 강하게 좀 움직였지 않습니까? 가상화폐 관련되는 부분들도 홍콩에서 ETF 관련되는 허가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좀 약세 흐름이고요. 트럼프 관련주들도 형사처벌, 형사재판 관련되는 시작 이런 어떤 이슈가 있으면서 빠지고 전반적으로 지금 여기도 주요 종목들이 좀 상승보다는 하락을 좀 많이 하는 어떤 흐름이다. 이렇게 좀 봐야 되겠죠? 자, 국내 시장도 이제 이런 부분들을 오늘 전반적으로 시장 흐름에서는 영향을 계속 이제 받는 어떤 흐름이죠. 결국은 이제 원달러율 자체가 이렇게 계속 올라간다는 말은 이게 지금 1,400원 유가나 이제 이스라엘 이란 사태가 계속 이제 진전이 되면 이 부분이 넘어간다면 이제 외국인들이 가장 강하게 올해 지금 1월달, 2월달, 3월달, 4월달 물론 삼성전자, 하이닉스, 자동차 요쪽 일부 종목에 집중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 한 차선을 내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강한 이제 매수세를 이어가지는 못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영향이 나오면서 오늘 선물 쪽에서는 1조 넘게 매도를 했고 거래소 코스닥에서 외국인들이 한 4천억 넘게 일단 매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관 쪽에서는 연기금 정도만 매수를 했고 개인들은 오늘 양시장에서 한 7천억 가까이 일단 매수를 했죠. 그래서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무려 60포인트 그래서 2,700선의 어떤 지지 흐름을 기대했다가 2,600선 초반까지 금방 내려와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3,000선 이야기도 나오고 2,800선 이야기 나오다가 갑자기 이제 4월달 들어서 지정학적 리스크, 금리 단의 인하가 좀 더 연기가 되는 어떤 분위기들, 환율 영향, 유가 영향, 물가 영향,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사실 이제 4월달, 5월달은 실적 관련되는 부분이 시장에 이슈가 돼야 되는데 지금 매크로 변수가 오히려 시장 전반적으로 이제 크게 지금 이슈가 되고 있죠. 자,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2.3% 하락하면서 832선. 그래서 오늘 보시게 되면 상승 종목 수에 비해서 하락 종목 수가 7배.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거의 6배 넘게 지금 전체적인 종목은 하락 종목 수가 압도적이라고 일단 봐야 되겠죠.
자, 그간에 이제 뭐 시장이 올라가도 크게 영향을 안 받았고, 시장이 떨어져도 이제 한 3개월 정도 18만원 부근에서 견고한 어떤 이제 추가락이 제한적인 상태에서 이제 뭐 박스권을 보여줬는데, 다시 이제 이 부분들이 박스권 하단, 이제 이번에는 그 3월 달에 가장 많이 빠졌을 때가 17만 2천원이거든요. 장중의 저가. 그 가격까지 내려가면서 거의 지금 석 달 동안에 박스권이었는데 박스권 하단으로 다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2월 달부터 박스권 상단의 어떤 이제 도전들을 결국 이게 볼린저 밴드 상단이니까 상단 돌파를 시도를 했습니다만 번번이 다시 박스권 하단으로 내려오는 흐름을 보였는데 이번에도 뭐 이 흐름들을 지금 이어가고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수급상으로 보시게 되면 연기금은 계속 사고 있습니다. 오늘도 매수를 하면서 연기금이 7일 연속으로 일단 매수를 해주고 있고, 뭐 보험도 매수를 해주고 있고. 근데 이제 외국인들은 이제 이틀 연속 매도를 하면서 현물 쪽에서는 현물 쪽에서는 이제 신한, 그다음에 항구, 모건스탠 이런 공매도 쪽의 어떤 매도가 여기도 좀 집중되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가 한 4% 빠지면서 여기는 이제 셀트리온과 합병 관련되는 부분이 이제 주총 이후에 불확실성이 되게 되면서 이제 탄력을 좀 잃어가는 어떤 모습을 계속 이제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장중에 이제 수급 쪽에서는 프로그램 쪽에서는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는 좀 매수가 좀 들어왔고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외국계, 기관, 프로그램, 삼자가 그냥 다 같이 매도를 해버렸고 개인들만 이제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좀 매수를 하는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뭐 기사 관련되는 부분들 내용을 살펴보면 결국 이제 서정진식 이제 현장 경영. 근데 사실 이제 셀트리온이 지금 한 20년이 이제 넘었지 않습니까? 우회 상장한 지는 하고 난 다음에는 지금 한 15년 정도 되어 있고 매출액이 한 2조, 3조 이렇게 하면서 장기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는데 위기의 상황에서 이제 돌아와서 했는데 사실 이제 지금 이제 여러 가지 부분이 과거를 답습하는 어떤 부분보다는 새로운 어떤 이제 전문 경영이라든지 기존에 이제 서정진 회장이 잘했던 부분들은 좀 전문 경영인이라든지 어떤 시스템화가 돼야 되는 부분이고 이제 기업가적인 어떤 큰 비전에 관련되는 부분 사실은 작년도에 세 가지 부분을 기대한다고 했잖아요. M&A 그 다음에 합병 그 다음에 직판이거든요. 그래서 합병 관련되는 부분은 이것도 이제 주주들이 원한다 해서 지금 이제 헬스케어 합병을 했고 제약은 또 여기도 뭔가 주가의 영향을 받으면서 이 셀트리온 주가가 안 올라가게 되면 이제 제약에 관련되는 부분, 합병 관련되는 부분들은 요게 지금 잠정적으로 지금 큰 모멘텀을 못하는 부분이고 M&A 관련되는 부분이 사실상은 성장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여기도 지금 방향성이 명확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오히려 이제 직판 관련되는 미국 시장 여기에 집중되는데 요거는 이제 실적으로 이제 결국 나와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이제 기관들이 리포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돌아오고 난 다음에 큰 그림에 관련되는 부분에서는 세 가지 다가 지금 원활하게 돌아가고 있진 않는 상황인데 요게 이제 미국 직판 관련되는 부분이 올해 내년에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 관련되는 부분 결과는 좀 회사가 이야기한 대로 잘 돼야 되는 어떤 상황이죠. 예, 주가로 본다라고 하면. 그래서 지금 미국 시장이 가장 큰 시장이고 직판에 성공하게 되면 대단한 어떤 이제 성과를 보여줄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유럽에서는 가격의 어떤 전략으로 공보험 체계에서 성과를 거두었던 셀트리온인데 미국 시장에서 제대로 된 어떤 성과를 이 서정리 회장이 복귀 후에 한 7년 정도 기간 동안에 제대로 한번 만들어 보겠다. 그러면 결국은 이제 이거는 이제 매출이라든지 실제적인 어떤 성과의 어떤 그 부분이 어떻게 되느냐가 이제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직판은 해외 제약사를 통하지 않으니까 수수료가
많이 안 나가니까 이 수익성은 당연히 높은 거고, 지금 이 대상이 뭐 진펜트라라든지 유플라이마, 뭐 진펜트라, 그 다음에 베그젤마 이런 이제 가볍게 아니라 이제 출시한 지 이제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매출단이나 수익성에서는 상당히 뭐 좋은 부분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베그젤마 같은 경우에도 출시 8개월 만에 공사보험 가입자의 35%, 휴미라 같은 경우에 이제 바이오시밀 유플라이마나 이제 진펜트라가 이제 결국은 미국 시장에서 제대로 하기 위해서 이제 PBM 등재가 가장 중요하다는 부분. 그래서 이제 작년도보다는 올해 이제 PBM 쪽에 이제 확보 자체가 좀 더 늘어났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매출하고 연결되는지를 잘 일단 살펴봐야 되는 어떤 흐름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진펜트라 출시와 더불어서 하반기까지 미국 시장에서 이제 현장 경영을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얼마만큼의 성과로 매출단에 진펜트라 기준으로 올해 이제 한 6,500억 정도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분기마다 이제 여기에 대한 이야기들이 집중적으로 나오게 된다. 그래서 성공 방정식은 직접 판매다. 요거는 유럽에서도 이미 이제 2017년 이후부터 직판 관련되는 부분에서 기존에 이제 뭐 협력사를 통해서 이제 가게 되면 수수료가 엄청 많이 나가죠. 그리고 이제 판매가에 연동되어서 이 부분들을 또 처리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직판에 대한 니즈는 과거부터 있었던 부분이라고 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바이오시밀러뿐만 아니라 이 바이오 베타, 그 다음에 신약 흐름으로 이제 미국 시장의 공략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이제 합병 이후에 이제 원가율 관련되는 부담이 이제 상반기까지는 있습니다만 하반기는 이제 본격적인 어떤 성장의 어떤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기관들도 목표가를 최근에 이제 뭐 20만 원대 중반대까지 다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1분기까지는 이제 실적이 뭐 PPA 관련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만 하반기를 본다라고 하면 상반기가 이 저점일 가능성이 높아지는 어떤 지점들이기 때문에 주가의 이 박스권으로 옆으로 가는 건 상당히 좀 아쉽습니다만 펀더멘탈의 개선이 하반기 이어지기 때문에 월봉상으로는 이제 바닥권에서 벗어났다가 바로 넘어가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이 상승 흐름이 유지되면서 흘러가는 흐름들이 만들어질 것인데 최근에 또 시장 환경 자체나 수급 영향이 좀 안 좋기 때문에 이 안정화 흐름들이 어느 국면에서 빨리 다시 또 이제 18만 원대로 돌리는 흐름이 나오는지 여부가 중요하니까 이 부분 좀 챙기시면서 흐름 보셔야 되겠습니다.